오늘의 삶을 바꾸는 스토아 철학의 아침 선언 10가지. 매일 아침, 우리에게는 앞으로의 24시간, 나아가 인생 전체를 결정할 수 있는 선택의 순간이 주어집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그토록 중요한 선택을 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합니다. 침대에서 일어나자마자 스마트폰을 집어들고 세상의 소음과 타인의 감정이 자신의 하루를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죠. 하지만 여기 그저 생존하는 삶이 아닌 찬란하게 피어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 비밀은 바로 눈을 뜬 직후 단 몇 분의 시간에 숨겨져 있습니다. 고대 로마의 가장 현명한 황제로 불렸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그의 개인적인 기록, 즉 명상록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스스로에게 말하라. 오늘 내가 만날 사람들은 참견하기 좋아하고 감사할 줄 모르며 오만하고 정직하지 못하며 질투심 많고 불친절할 것이다. 그는 이런 생각에 패배감을 느끼는 대신 이 명확한 인식을 통해 나약한 굴복이 아닌 굳건한 정신력을 준비하는 무기로 삼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뇌는 아침에 그 소중한 몇 분 동안 가장 유연하고 변화하기 쉬운 상태에 있습니다. 뇌과학은 우리가 아침에 가장 먼저 하는 생각이 말 그대로 뇌의 신경 경로를 재구성하여 하루 종일의 자동적인 반응을 설정한다는 사실을 증명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황금 같은 시간을 소셜미디어를 스크롤하며 타인의 문제를 흡수하거나 스트레스 속으로 곧장 뛰어들며 낭비하고 맙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수많은 시련을 이겨낸 지혜, 스토아 철학이 우리에게 혁명적인 해법을 제시합니다. 그들은 매일 아침 자신에게 10가지 구체적인 진실을 선언함으로써 성공과 평화,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자신감을 스스로 프로그래밍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헛된 희망이나 긍정의 환상이 아닙니다. 세상이 실제로 작동하는 방식에 당신의 정신을 일치시키는 현실에 기반한 선언입니다. 만약 내일 아침 어떤 도전이 기다리고 있든 상관없이 진정으로 다가올 하루에 대해 설렘을 느끼며 눈을 뜰 수 있다면 어떨까요? 비판과 좌절, 불확실성 앞에서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은 대체 무엇을 알고 있기에 저리 평온할까? 궁금해할 정도의 고요한 자신감으로 맞설 수 있다면 어떨까요? 고대 그리스인들은 이러한 상태를 아타락시아, 즉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평정이라 불렀습니다. 주변에서 어떤 폭풍우가 몰아쳐도 자기 자신과 세상 속 자신의 위치에 대해 온전히 평화로운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죠. 이것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아침 하나씩 벽돌을 쌓아 올리듯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은 장군들을 승리로 이끌고 위대한 기업가들이 제국을 건설하게 했으며 평범한 사람들을 비범한 존재로 변화시킨 바로 그 문장들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각 문장은 우리를 주저앉게 만드는 두려움, 비교, 집중력 부족, 감정적 반응성, 그리고 미루는 습관과 같은 특정한 약점을 겨냥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원칙들은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수많은 전쟁과 역사의 격동 속에서 검증되었습니다. 고대 로마에서도, 세계대전 속에서도, 그리고 오늘날 당신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작동할 것입니다. 유일한 질문은 당신이 이것을 사용할 절제력을 가질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위대한 변화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의 동참을 요청하고 싶습니다. 이 지혜가 마음에 와닿았다면 좋아요를 눌러 당신의 의지를 보여주세요. 댓글을 통해 당신이 아침에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인지 나눠주세요. 이 메시지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소중한 사람에게 공유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희 채널을 구독함으로써 운명에 굴복하지 않고 스스로 삶을 만들어가는 지혜로운 사람들의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갔으면 합니다. 이 영상의 어떤 부분도 놓치지 마십시오. 각 선언은 서로 연결되어
당신의 내면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 것입니다. 첫 번째 선언. 오늘 하루의 감정은 온전히 나의 책임이다. 당신의 감정 상태에 대한 완전한 책임을 받아들이는 순간 모든 것이 변합니다. 이것은 일어나는 나쁜 일에 대해 스스로를 탓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삶이 당신에게 던지는 어떤 시련에든 어떻게 반응할지를 선택할 힘이 바로 당신에게 있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아우슈비츠 강제수용소의 생존자이자 정신과 의사였던 빅터 프랭클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끔찍한 환경 속에서 이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인간에게서 모든 것을 앗아갈 수 있어도 단 한 가지, 주어진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태도를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인간의 자유만큼은 빼앗을 수 없다. 만약 한 인간이 강제수용소 안에서도 감정의 주도권을 지킬 수 있었다면 당신 역시 당신의 일상 속에서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감정의 희생자로 살아갑니다. 그들의 기분은 교통체증, 날씨, 다른 사람의 행동, 혹은 은행 잔고에 따라 좌우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스마트폰을 확인하고 알림 하나에 그날의 기분이 좋을지 나쁠지를 결정하게 내버려 둡니다. 이것은 감정적 노예 상태이며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서 무력감을 느끼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오늘 하루의 감정은 온전히 나의 책임이다. 라고 스스로에게 말할 때 당신은 독립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행복, 평화, 자신감은 외부 상황에 의해 팔려나가는 상품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당신에게서 빼앗아 갈 수 없는 단 한 가지, 일어난 일에 대한 당신의 반응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물론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슬픈 감정을 결코 느끼지 않게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 감정들이 영원한 거주자가 아닌 잠시 머물다가는 방문객임을 인지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당신에게 일어나는 일은 통제할 수 없지만 당신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완전히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스토아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우리가 사건 그 자체 때문이 아니라 사건에 대한 우리의 판단 때문에 고통받는다고 가르쳤습니다. 판단을 바꾸면 고통도 바뀝니다. 매일 아침 가슴에 손을 얹고 이 말을 확신에 차서 말해보십시오. 오늘 하루의 감정은 온전히 나의 책임이다. 나의 감정은 나의 선택이다. 나의 평화는 나의 결정이다. 오늘 나는 나약함 대신 강인함을, 혼란 대신 명료함을, 두려움 대신 희망을 선택한다. 상황의 희생자가 되기를 멈추고 당신의 감정적 경험을 써내려가는 작가가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이 존재조차 모르는 종류의 자유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선언. 나의 허락 없이는 그 무엇도 내 마음의 평화를 깨뜨릴 수 없다. 당신의 마음의 평화는 견고한 요새와 같고 당신은 그 성문지기입니다. 매일 아침 당신은 누구와 무엇이 당신의 정신적 공간으로 들어오는 것을 허락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성문을 활짝 열어두고 모든 비판, 걱정, 부정적인 생각이 마음대로 들어와 진을 치도록 내버려 둡니다. 로마 황제이자 스토아 철학자였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그의 명상록에 이렇게 썼습니다. 당신은 외부 사건이 아닌 당신의 마음에 대한 통제력을 가지고 있다. 이 사실을 깨달으면 힘을 얻을 것이다. 그는 진정한 힘이란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통제하는 것임을 이해했습니다. 나의 허락 없이는 그 무엇도 내 마음의 평화를 깨뜨릴 수 없다고 선언할 때 당신은 내면 세계주의의 경계선을 세우는 것입니다. 당신의 평온함이 아무나 들어와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공공 놀이터가 아니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스스로의 마음을 지키는 경비원이 됩니다.
이것은 감정이 없거나 세상과 단절된 사람이 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스토아 학파가 욕망의 훈련이라고 불렀던 것, 즉 외부의 소란과 상관없이 중심을 유지하는 능력을 개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군가 상처 주는 말을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 말이 당신의 하루 전체를 망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패를 겪었다는 것을 인지하면서도 그것이 당신의 자신감을 파괴하도록 놔두지 않을 수 있습니다. 비밀은 당신에게 일어난 일과 그에 대한 당신의 반응 사이의 멈춤에 있습니다. 그곳에는 당신이 선택할 수 있는 신성한 공간, 찰나의 순간이 존재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너무 빨리 반응하기 때문에 이 공간의 존재조차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 멈춤을 찾는 훈련을 할 때 당신은 당신의 초능력을 발견하게 됩니다. 매일 아침 거울 앞에 서서 자신에게 직접 말하십시오. 나의 허락 없이는 그 무엇도 내 마음의 평화를 깨뜨릴 수 없다. 나는 내 내면 세계의 수호자다. 오늘 나는 누구와 무엇이 내 마음에 접근할 수 있을지 선택한다. 나의 평화는 판매용도, 임대용도, 협상 대상도 아니다. 당신의 평화가 전적으로 당신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당신이 세상을 얼마나 다르게 살아가는지 지켜보십시오.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아서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을 보호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당신은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세 번째 선언. 오늘 나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에만 집중한다. 스스로를 미치게 만드는 가장 빠른 방법은 당신의 힘밖에 있는 것들을 통제하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하지만 매일 수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의견, 날씨, 경제, 정치, 그리고 그들이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수천 가지 다른 것들에 대해 걱정하며 막대한 양의 정신적 에너지를 낭비합니다. 에픽테토스는 스토아 철학의 근본 원리를 가르쳤습니다. 어떤 것들은 우리 힘 안에 있고 어떤 것들은 그렇지 않다. 그는 세상의 모든 존재를 두 가지 범주, 즉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으로 나누었습니다. 이 구분을 완전히 익히면 당신은 당신의 삶을 완전히 익히게 됩니다. 당신이 실제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당신의 노력, 당신의 태도, 당신의 말, 당신의 행동, 당신의 반응, 그리고 당신의 결정. 그게 전부입니다. 그 밖의 모든 것, 즉 다른 사람의 행동, 과거, 미래, 자연재해, 시장 붕괴, 직장 상사의 기분 등은 완전히 당신의 영향력 밖에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순서를 거꾸로 생각합니다. 그들은 실제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들은 소홀히 한 채 통제 불가능한 것들을 통제하려고 정신 에너지의 80%를 사용합니다. 오늘 할 수 있는 일은 무시하면서 다음 달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걱정합니다.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에 집중하지 않으면서 누군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오늘 나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에만 집중한다고 선언할 때 당신은 한정된 정신적 자원을 실제로 변화를 만들 수 있는 곳에 투자하겠다는 전략적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당신은 불안 대신 효율성을, 걱정 대신 행동을, 무력감 대신 영향력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스토아 철학자들은 통제의 원이라는 강력한 훈련을 사용했습니다. 당신 삶의 모든 것이 세 개의 원 중 하나에 존재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완전히 통제할 수 있는 것들,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전혀 통제할 수 없는 것들. 당신이 할 일은 당신의 주의력 90%를 첫 번째 원에, 10%를 두 번째 원에, 그리고 0%를 세 번째 원에 두는 것입니다. 이 아침의 실천은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세상의 잘못된 모든 것들에 압도되어 일어나는 대신 당신의 영향권 안에서 바로잡을 수 있는 모든 것들로 인해 활기차게 일어납니다. 무력감을 느끼는 대신 집중하게 됩니다.
흩어진 불안 대신 레이저처럼 날카로운 명료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일어나서 당신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확신에 차서 말하십시오. 오늘 나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에만 집중한다. 내 힘밖에 있는 일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을 것이다. 나의 관심은 나의 행동, 나의 노력, 그리고 나의 반응으로 향한다. 바로 이곳에 나의 힘이 존재한다. 네 번째 선언. 나의 가치는 오늘의 결과로 측정되지 않는다. 한 인간으로서 당신의 가치는 승진을 하느냐, 논쟁에서 이기느냐, 완벽한 하루를 보내느냐와는 전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자존감을 그날의 성과에 묶어두고 멈추지 않는 롤러코스터처럼 살아갑니다. 일이 잘 풀릴 때는 기분이 치솟고 그렇지 않을 때는 추락합니다. 황제들의 조언가이자 로마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 중 한 명이었던 철학자 세네카는 이 교훈을 힘겹게 배웠습니다. 칼리굴라 황제에 의해 추방당하고 나중에 네로 황제에 의해 자살을 강요당했을 때 그는 외부적인 성취는 일시적이지만 내면의 가치는 영원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모든 새로운 시작은 다른 어떤 시작의 끝에서 온다. 당신의 가치는 어떤 단일한 결과를 초월합니다. 사회는 우리를 생산성, 은행 잔고, 연애 상태, 혹은 성취로 스스로를 측정하도록 프로그래밍합니다. 우리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성취한 것을 통해 우리의 가치를 증명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아침에 눈을 뜹니다. 이것은 지치고 궁극적으로 파괴적인 일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자존감을 부분적으로 또는 완전히 통제 불가능한 것들에 의존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스스로에게 나의 가치는 오늘의 결과로 측정되지 않는다고 말할 때 당신은 성과라는 덫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당신의 가치는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내재되어 있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오늘의 도전 이전에 존재했고 오늘의 승리나 패배 이후에도 존재할 것입니다. 당신의 본질은 일시적인 상황에 따라 협상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노력을 멈추거나 결과에 신경 쓰지 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당신의 노력과 당신의 정체성을 분리하라는 의미입니다. 자존감을 성취 여부에 묶지 않고도 탁월함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나쁜 결과에 실망할 수는 있지만 그것 때문에 완전히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성공을 축하할 수는 있지만 가치감을 위해 성공에 의존하지는 않습니다. 고대 스토아 철학자들은 진정한 자신감은 표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상관없이 자신의 핵심이 누구인지를 아는 데서 온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선호하지만 무관심한 것이라고 불렀습니다. 즉, 당신이 선호하는 결과이지만 그것이 당신의 가치를 정의하지는 않는다는 태도입니다. 직장을 얻는 것은 선호되지만 얻지 못한다고 해서 당신이 덜 가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매일 아침 이 해방적인 진리를 스스로에게 상기시키십시오. 나의 가치는 오늘의 결과로 측정되지 않는다. 나는 내가 성취한 것 때문이 아니라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가치 있다. 오늘 나는 최선을 다할 것이지만 나의 가치가 시험대에 오르지 않았음을 안다. 성공하든 실패하든 나는 사랑, 존중, 그리고 존엄성을 받을 자격이 있다. 다섯 번째 선언. 나는 단지 의도하는 것을 넘어 행동할 것이다. 좋은 의도와 실제 행동 사이의 간극은 대부분의 꿈이 죽어가는 곳입니다. 매일 아침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아름다운 계획을 가지고 일어납니다. 사업을 시작하고, 친구에게 전화하고, 운동을 시작하고, 책을 쓸 것이라고 다짐합니다. 하지만 저녁이 되면 그들은 무언가를 하겠다고 생각만 했을 뿐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끊임없이 자신을 상기시켰습니다. 아침에 마지못해 일어날 때 이 생각을 떠올려라. 나는 한 인간의 일을 하기 위해 일어나는 것이다. 그는 행동 없는 의도는 정교한 형태의 미루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차이는 재능, 운, 혹은 환경이 아닙니다. 생각과 행동 사이의 간극을 메우는 능력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계획을 완벽하게 다듬는 동안 성공하는 사람들은 실행을 완벽하게 다듬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적절한 순간을 기다리는 동안 성공하는 사람들은 행동을 통해 적절한 순간을 만들어냅니다. 나는 단지 의도하는 것을 넘어 행동할 것이다 라고 선언할 때 당신은 끝없는 준비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행동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계획하지만 결코 시작하지 않는 사람보다 불완전하게라도 무언가를 하는 사람이 되기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스토아 철학은 덕은 행동이다라는 단순한 전제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무엇이 옳은지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옳은 것을 해야 합니다. 지혜를 이해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지혜롭게 살아야 합니다. 행동 없는 지식은 그저 오락에 불과합니다. 당신의 아침 선언은 심리학자들이 실행 의도라고 부르는 것을 만듭니다. 당신의 목표를 당신의 행동과 연결하는 구체적인 계획입니다. 운동하고 싶다고 말하는 대신 나는 건강 목표를 위해 행동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부모님께 전화해야 하는데 라고 생각하는 대신 나는 가족에 대한 나의 약속을 행동으로 옮길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의도하는 것에서 행동하는 것으로 전환하는 순간 모든 것이 바뀝니다. 당신은 당신 삶의 관객이기를 멈추고 주인공이 됩니다. 허락을 기다리는 것을 멈추고 기회를 창조하기 시작합니다. 상황이 나아지기를 바라는 것을 멈추고 상황을 더 낫게 만들기 시작합니다. 지금 바로 일어나 이 약속을 하십시오. 나는 단지 의도하는 것을 넘어 행동할 것이다. 오늘 나는 분석보다 행동을, 완벽함보다 진전을, 꿈꾸는 것보다 실행하는 것을 선택한다. 나의 의도는 나의 행동 없이는 아무 의미가 없다. 오늘 나는 행동한다. 6번째 선언. 모든 도전은 더 강해질 기회이다. 버터를 녹이는 바로 그 불이 강철을 단련시킵니다. 매일 아침 당신은 삶이 열기를 가할 때 둘 중 어느 쪽이 될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장애물을 버리라고 보지만 현명한 사람들은 그것을 인격이 만들어지고 힘이 단련되는 정신의 체육관으로 봅니다. 베트남 전쟁 포로로 7년간의 고문을 견뎌낸 미 해군 제독 제임스 스톡데일은 자신의 생존 비결을 스토아 철학 덕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결국에는 승리할 것이라는 믿음, 즉 결코 잃어서는 안 될 그 믿음과 현재의 가장 잔혹한 현실을 직시하는 규율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도전이 당신을 부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를 드러내고 더 강해질 기회를 준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지금 당신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을 것입니다. 재정적인 압박, 인간관계의 문제, 건강 문제, 혹은 직업의 불확실성일 수 있습니다. 당신의 본능은 이 문제들이 사라지기를 바라거나 불운을 저주하거나 스스로를 동정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 도전들이 당신에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위해 일어나는 것이라면 어떨까요? 고대 스토아 철학자들은 역경에 대해 혁명적인 관점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어려움을 운명이 그들의 인격을 개발하기 위해 고안한 훈련 연습으로 보았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썼습니다. 행동의 장애물이 행동을 촉진한다. 길을 가로막는 것이 길이 된다. 모든 장애물은
볼 수 있는 눈만 있다면 그 안에 기회의 씨앗을 품고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모든 도전은 더 강해질 기회다라고 말할 때 당신은 어려움과의 관계를 완전히 재구성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상황의 희생자가 되기를 멈추고 삶의 학생이 되기 시작합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가? 라고 묻는 것을 멈추고 이것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려 하는가? 라고 묻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고통을 즐기거나 문제를 찾아다니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고난은 성장의 대가이고 성장은 의미 있는 삶의 대가임을 인식하라는 의미입니다. 근육은 저항에 부딪혔을 때만 더 강해집니다. 인격은 도전에 직면했을 때만 발전합니다. 매일 아침 하루가 가져올 모든 것에 대비하여 마음을 준비하십시오. 모든 도전은 더 강해질 기회다. 나는 어려움을 내 인격을 개발할 기회로 환영한다. 오늘의 장애물은 내일의 강점이다. 나는 더 쉬운 삶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다. 나는 더 강한 사람이 되기 위해 기도한다. 7번째 선언. 나는 나의 여정을 다른 누구의 것과도 비교하지 않는다. 비교는 기쁨을 훔쳐가는 도둑일 뿐만 아니라 발전, 자신감, 그리고 진정한 성공을 파괴하는 파괴자입니다. 매일 아침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자마자 소셜미디어에서 보는 화려한 하이라이트 영상과 자신의 삶을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무대 뒤 현실을 다른 사람의 세심하게 연출된 공연과 비교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은 채 말이죠.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이웃이 무엇을 말하고 행동하는지 보지 않고 오직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에만 집중하는 사람은 얼마나 많은 문제를 피할 수 있는가. 그는 당신의 유일하게 의미 있는 경쟁 상대는 어제의 당신뿐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소셜미디어는 비교를 24시간 내내 계속되는 중독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누군가의 휴가 사진을 보고 갑자기 당신의 삶이 지루하게 느껴집니다. 누군가의 승진 소식을 보고 갑자기 당신의 경력이 정체된 것처럼 느껴집니다. 누군가의 연애 게시물을 보고 갑자기 당신의 사랑이 부족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당신이 보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들의 고군분투, 그들의 두려움, 그들의 실패, 그들의 사적인 의심의 순간들입니다. 나는 나의 여정을 다른 누구의 것과도 비교하지 않는다고 선언할 때 당신은 당신만의 속도로 당신만의 결승선을 향해 당신만의 경주를 뛰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시간표가 당신의 자존감을 좌우하도록 허락하지 않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른 출발점, 다른 자원, 다른 도전, 그리고 다른 성공의 정의를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여정은 당신이 독특하기 때문에 독특합니다. 당신의 배경, 강점, 어려움, 꿈, 그리고 환경은 오직 당신만의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길을 살려고 노력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신발을 신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겉보기에는 좋아 보일지 몰라도 결코 제대로 맞지 않을 것이며 결국 당신에게 고통을 줄 것입니다. 가장 성공하고 충만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스스로 성공을 정의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좋아하지도 않는 사람들에게 자신에게는 중요하지도 않은 성취로 깊은 인상을 주려는 노력을 멈췄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깎아내리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을 축하하고 외부의 인정 없이도 자신의 발전을 감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오늘 아침 진정한 삶을 살겠다고 약속하십시오. 나는 나의 여정을 다른 누구의 것과도 비교하지 않는다. 나의 길은 독특하고 나의 시간은 완벽하며 나의 발전은 의미 있다. 오늘 나는 다른 사람의 성공을 축하하면서도 나의 가치를 의심하지 않는다. 나는 나만의 독특한 여정에서 정확히 있어야 할 곳에 있다. 8번째 선언.
나는 동기부여 대신 규율을 선택한다. 동기부여는 날씨와 같습니다. 예측할 수 없고 일시적이며 완전히 당신의 통제 밖에 있습니다. 어떤 날은 세상을 정복할 수 있을 것처럼 느끼며 일어나지만 다른 날은 침대에서 나오는 것조차 겨우 이겨냅니다. 하지만 규율은 숨 쉬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느끼든 느끼지 않든 그것은 작동합니다. 로마의 장군이자 스토아 철학자였던 소카토는 그의 흔들리지 않는 규율로 유명했습니다. 혹한의 겨울에도 그는 결의를 다지기 위해 로마 거리를 맨발로 걸었습니다. 그는 안락함이 위대함의 적이며 규율이 목표와 성취를 잇는 다리임을 이해했습니다. 그는 행동하기 위해 동기부여를 느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단지 규율이 필요할 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동기부여가 번개처럼 내리치기를 기다립니다. 행동을 취하기 전에 영감을 받거나 활력이 넘치거나 흥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왜 목표를 향해 전혀 나아가지 못하는지 궁금해하며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그 사이 규율 있는 사람들은 제국을 건설하고 동기부여 없는 사람들은 변명을 만듭니다. 스스로에게 나는 동기부여 대신 규율을 선택한다고 말할 때 당신은 당신의 감정으로부터의 독립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행동이 감정의 인질로 잡히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하고 싶은 기분이 들든 들지 않든 해야 할 일을 하는 사람이 되기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규율은 근육과 같아서 사용하면 할수록 강해집니다. 안락함 대신 규율을 선택할 때마다 당신은 당신의 인격에 무게를 더하는 것입니다. 하기 싫은 일을 할 때마다 당신은 스스로에게 자신의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스토아 학파는 이것을 행동의 규율이라 불렀습니다. 어렵거나 지루하거나 불편할 때조차도 덕이 요구하는 바를 행하는 능력입니다. 그들은 동기부여는 왔다가 사라지지만 규율은 비범한 삶을 만드는 일관된 행동을 창조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당신이 아는 가장 성공한 사람을 떠올려 보십시오. 장담하건대 그들은 당신보다 더 동기부여가 넘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보다 더 규율이 잡힌 사람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행동을 감정에서 분리하고 자신의 행동을 가치관과 결합시키는 법을 배웠습니다. 오늘 아침 이 강력한 약속을 하십시오. 나는 동기부여 대신 규율을 선택한다. 나는 내 감정이 아닌 나의 약속에 기반하여 행동할 것이다. 오늘 나는 그것을 어떻게 느끼든 상관없이 내가 하겠다고 말한 것을 한다. 나의 규율이 나의 초능력이다. 9번째 선언. 감사가 오늘 하루를 보는 방식을 결정할 것이다. 당신의 관점이 당신의 현실이며 감사는 평범한 순간을 비범한 축복으로 바꾸는 렌즈입니다. 매일 아침 당신은 당신의 삶에 부족한 것에 집중할지 아니면 이미 존재하는 것에 집중할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한 선택은 불행으로 이끌고 다른 선택은 풍요로 이끕니다. 세네카는 말했습니다. 우리가 살 시간이 짧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많이 낭비하는 것이다. 그는 감사가 문제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와 함께 존재하는 기적을 인식하는 것임을 이해했습니다. 바로 지금 당신이 이 말을 듣고 있는 동안 당신의 심장은 당신이 생각하지 않아도 뛰고 있습니다. 당신의 폐는 당신이 명령하지 않아도 숨을 쉬고 있습니다. 당신은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고 아마도 머리 위에는 지붕이 있으며 불과 한 세기 전 사람들에게는 마법처럼 보였을 기술을 통해 이 말을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아침에 우리는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 생각하며 일어납니다. 감사가 오늘 하루를 보는 방식을 결정할 것이다 라고 선언할 때
당신은 결핍 대신 풍요를 알아차리도록 뇌를 훈련시키는 의식적인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뇌과학은 감사가 말 그대로 당신의 뇌를 재구성하여 당신을 자연스럽게 더 낙관적이고 회복력 있으며 만족스러운 사람으로 만드는 새로운 신경 경로를 생성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감사는 모든 것이 완벽하다고 가장하거나 실제 문제를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관점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최악의 날에도 감사할 만한 요소가 포함되어 있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행복이란 원하는 모든 것을 갖는 것이 아니라 가진 모든 것에 감사하는 것임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스토아 학파는 부정적 시각화라고 부르는 것을 실천했습니다. 현재 가진 것을 더 깊이 감사하기 위해 그것을 잃는 것을 상상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비관적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현재 즐기는 것에 대해 감사하기 위해 건강, 사랑하는 사람들 또는 소유물을 잃는 것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아침의 실천은 당신의 하루 전체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문제에 집중하며 일어나는 대신 축복에 집중하며 일어납니다. 박탈감을 느끼는 대신 풍요로움을 느낍니다. 장애물을 보는 대신 성장의 기회를 봅니다. 감사가 오늘 하루를 보는 방식을 결정할 것이다. 나는 내 주위의 좋은 것들을 알아차릴 것이다. 오늘 나는 결핍 대신 풍요를, 불평 대신 감사를, 걱정 대신 경이로움을 선택한다. 나의 감사하는 마음이 나의 행복한 삶을 만든다. 10번째 선언. 나는 시작했을 때보다 더 나은 상태로 하루를 마칠 것이다. 모든 일출은 당신에게 계약서를 제시합니다. 이 하루를 현명하게 투자하면 당신은 지혜가 더 풍부해지고 인격이 더 강해지며 당신이 되어야 할 사람에게 더 가까워진 채 잠자리에 들 것이다. 이것은 매일 거대한 돌파구를 이루라는 것이 아닙니다. 평범한 날들을 비범한 삶으로 바꾸는 작고 일관된 개선의 복리 효과에 관한 것입니다. 세네카는 매일 저녁 자신의 하루를 돌아보며 스스로에게 묻는 아름다운 의식을 실천했습니다. 오늘 나는 어떤 상처를 치유했는가? 어떤 결점에 저항했는가? 어디에서 개선을 보일 수 있는가? 그는 목표가 완벽이 아니라 진보임을 이해했습니다. 그는 매일 단 1%의 개선이라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놀라운 변화로 이어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시작했을 때보다 더 나은 상태로 하루를 마치겠다고 약속할 때 당신은 본질적으로 매일을 개인적 성장의 마스터 클래스로 바꾸는 것입니다. 당신은 자신 버전 1, 0으로 일어나서 버전 1, 01로 잠자리에 듭니다. 사소해 보일지 모르지만 수학적으로 만약 당신이 1년 동안 매일 단 1%씩 개선한다면 그 해가 끝날 무렵에는 37배 더 나아져 있을 것입니다. 이 마음가짐은 당신이 모든 것에 접근하는 방식을 변화시킵니다. 어려운 대화는 용기를 연습할 기회가 됩니다. 실수는 미래 결정을 위한 데이터가 됩니다. 답답한 지연은 인내심을 연습할 기회가 됩니다. 모든 경험은 단지 당신에게 일어난 어떤 일이 아니라 성장을 위한 원재료가 됩니다. 이 접근법의 아름다움은 실패를 불가능하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끔찍한 하루를 보냈더라도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배움으로써 시작했을 때보다 더 나은 상태로 하루를 마칠 수 있습니다. 실수를 하더라도 그 실수에서 지혜를 추출함으로써 여전히 성장할 수 있습니다. 목표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내일을 위해 접근 방식을 조정함으로써 여전히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에게 가혹하거나 완벽을 요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성장에 대해 의도적이며 매일이 낭비되어서는 안 될 선물임을 인식하라는 것입니다. 이 10가지 아침 선언은 단순한 단어가 아닙니다. 흔들리지 않는 삶을 구축하기 위한 청사진입니다.
당신의 경험에 대한 책임을 주장하고 평화를 보호하며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고 내재된 가치를 인식하고 의도보다 행동을 선택하고 도전을 받아들이고 비교를 피하고 규율을 우선시하고 감사를 실천하며 매일의 성장을 약속함으로써 하루를 시작할 때 당신은 삶에 반응하는 사람에서 삶을 창조하는 사람으로 변화합니다. 진정한 힘은 긍정적인 생각이나 문제가 존재하지 않는 척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삶이 당신에게 던지는 어떤 것이든 지혜와 용기, 그리고 품위로 다룰 수 있는 내면의 자원을 개발하는 데 있습니다. 이 아침의 선언들은 바로 그러한 힘을 위한 당신의 매일의 훈련 프로그램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꾸준하면 됩니다. 당신에게 가장 깊이 와닿는 하나의 선언으로 시작하여 점차 다른 것들을 포함시키십시오. 여러분의 아침이 하루를 만들고 그 하루하루가 모여 인생이 되며 그 인생이 바로